의식주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면 부자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부자라는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돈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돈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만이 돈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수의 세계와 고수의 세계는 뭐가 다른가,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하수들은 자기 그 지갑 속에 있는 돈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수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다 보면 자기 주머니 사정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저축을 했는가, 그것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을 해야죠. 경제적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 경제적 활동이 직업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하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머니 사정만 살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 그래서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관리는 잘 해요.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고 계산을 잘 하지만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돈이 아니라 돈이 시중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봐야지 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그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만큼 있는가, 돈의 흐름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돈이 예를 들어 뭐 100% 정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을 얼마만큼 풀었는가? 그러면 시중에 얼마만큼, 그러면 이제 4배, 5배 정도의 시중에 돈이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 400%, 500%의 그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똑같이 돈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그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 400%, 500%라면 4분의 1 토막이 난 그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라고 해서 그 100만 원이 다가 아니라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만큼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있지만 나의 돈의 가치는 25만 원밖에 안 되고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돈의 가치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만 원을 갖고 있어, 나는 뿌듯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10억이 있으니까는 문제없이 노후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데 나의 돈의 가치가 10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8억이라는 것이 공중분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분해 되는 그런 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나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그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 폭등을 하는데
그 돈의 가치만큼 폭등을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그 반이라는 돈은 그러면 내가 그 가치를 어딘가에서 내가 끌고 와야지 되는데 끌고 오지 못하게 되면은 더더욱 나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의 가치의 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20만 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0만 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지금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한 것만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대파를 산다 그러면 그전에는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제 이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대파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5,000원에 사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나는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의 가치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원짜리 살 수 있는 대파를 5,000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의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게 돼서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돈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지 되고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금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원금을 잃을 수가 있지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원금은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부동산에 투자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지게 되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7.10 대책 이후에는 완전히 그 돈의 흐름에 전환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금에 가든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어딘가에 가 있어야지 됐다라는 거고 특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의 가치만을 유지한다라는 차원이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돈의 가치 이상으로서 내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현재 연봉이 1억이다. 그래서 끝도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금 이제 1, 2년만 지나게 되면 그 연봉 1억이라는 그 가치는 굉장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남는 거는 반드시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개발이라는 쪽으로 가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내가 부동산 그 개발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30년, 40년 지나게 되면 내가 나이가 뭐 70이 되든 80이 되면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져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그 주머니가 100만 원에 있다. 그러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라면 2개 사면 없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거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1, 2년이 지나게 되면 인플레 현상이 굉장히 이제 발생이 돼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그 돈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야지 되는지, 지금 돈의 가치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알아서 내가 그 가치에 발맞추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꼭 내 수중에서 돈을 잃어버려야지 손해를 본다라고 해요. 그런데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때가 돈이 굉장히 더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야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돈의 가치를 내가 지키지를 못하게 되면 7, 80%의 손해를 본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